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같이. 그러시죠. 네. 박수 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JK 이창섭입니다. 오늘도 멤브레인 필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수질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수질 기준은 분리막 재질과 메이크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폴리서설폰 중공사 기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메이커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탁도는 아주 옵티멀한 조건으로 들어올 때 1에서 5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좋고요. 맥시멈은 300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TOC, 토탈 오가닉 카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ppm 이하,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는 150 마이크론 이하, 300 마이크론까지 가능하지만은 이거는 그 멤브레인의 내경이나 외경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COD 같은 경우는 한 20 이하, pH는 보통 중성 쪽이 좋으나 6에서 한 7 정도, 근데 뭐 2에서 11까지도 가능합니다.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높게 가능하죠. 온도는 보통 25도C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잔류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S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0.5ppm 이하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유지 및 운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는 보통 150에서 200 마이크론의 그 여과를 해주니까 우리가 스크린 필터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금속이나 플라스틱 조각, 모래 등 그 분리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중공사막의 내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경이 한 뭐 1.2m, 1.2mm, 그러니까 120 되고 안쪽 내경이 한 0.8mm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날카로운 금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운전 온도는 맥시멈 한 40도C 이하, 운전 pH는 보통 3에서 10인데 세정한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금 더 높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2에서 10이나 13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조건에 따라서 분리막 내에 침적이 생길 수 있는 물질, 특히 철분이나 망간 같은 경우 유입이 최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철분이나 망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면은 분리막 내 쪽에 들어와서 산화성 물질로 이게 산화가 된 상태에 있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세정이나 이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기나 이제 수력에 의해서 물의 어떤 그 충격을 해주게 되면 이제 멤브레인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심해 줘야 되고요. 케미칼 이제 클리닝 하거나 그 다음에 살균하는 경우에 그 NaOCl이 한 200 ppm,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 한 500 ppm, NaOH가 한 pH 13 정도, 염산이나 황산 같은 경우 pH 1에서 2 정도, 시트릭 액시드 이런 부분들도 거의 pH 1에서 2 정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MP 같은 경우 트랜스 멤브레인 프레저 같은 경우는 맥시멈 이제 필트레이션 같은 경우 한 1.4바, 역제하는 경우 2.5바, 그 다음에 그 무결점 테스트라고 하죠. 인테그러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 1바 이하의 에어로다가선에 보통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멤브레인의 그 라이프 타임은 이러한 그 클리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하는 케미칼 이런 그다음에 압력 이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라이프 타임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입수의 운전 조건에서 그 분리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앞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일이나 그리스 그 다음에 오가닉 물질이라든가 이노가닉 물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솔벤트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유입이 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응집 보조제 같은 경우는 폴리엘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처리용으로다가선에 응집 신전 쪽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그 응집 보조제가 유입되는 경우는 분리막에 오염을 일으켜서 불가역 오염을 일으키게 돼서 멤브레인을 못 쓰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UF나
M4 같은 경우에 앞쪽에서 이런 철염이나 그다음에 알루미늄을 했을 경우에 그 퍼포먼스 성능상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성능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그 폴리일렉트로라이트 같은 응집 보조제가 유입돼 가지고 멤브레인 쪽에 유입됐을 경우는 멤브레인에 파울링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럭스를 가장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플럭스라는 것은 분리막 단위 면적에 대한 처리시 유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 처리 유량을 유효막 면적으로다가 여가 면적으로 나눈 것을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LMH 해가지고 리터 퍼 민 메타 자승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죠. 밑에 있는 플럭스 칼큘레이션 쪽 부분들은 이제 갤런 퍼 데이를 할 때 이렇게 단위가 단위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멤브레인 프레저가 우리가 TMP 이렇게 하는데, 트랜스 멤브레인 프레저는 분리막의 그 네트 드라이빙 프레저인데, 그러니까 분리막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여과되는 이런 부분들을 TMP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TMP가 15에서 20 psi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약품 세정을 하게 되죠. 그 TMP 계산은 지금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 버텀과 탑에는 압력을 2로 나눠서 거기서 지금 그 필트레이션 프레저로다가서는 이제 빼주게 되게 되면 이제 TMP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TMP가 한 1.4바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이제 추천을 메이크에서 많이 합니다. 디퍼레이션 프레임, 우리가 델타 P, 그러니까 DP라고 하죠. 델타 P는 차압은 유입 쪽에서 분리막 파이버 길이를 가로지르는 압력 강화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P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제 계산치 같이 버텀에서 탑에 빼주게 되면, 압력을 빼주게 되면 이제 보통 델타 P라고 보시게 되죠. 그래서 차압은 이제 파이버 길이를 가로지르는 여과 저항을 증가로 인해서 분리막이 오염될 때, 그러니까 그 인아웃하고 아웃인 타입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로다가 멤브레인들이 중간에 오염이 돼서 뭐 끼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차압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압과 TMP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시스템 설계의 플럭스는 필터 모듈 생산업체가 제시하는 설계 자료를 참고로 해서 시스템 설계 엔진의 경험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지표수 같은 경우가 플럭스가 60에서 80 정도 이렇게 많이 디자인을 하고요. 서비스 타임은 20에서 30분. 그 다음에 CEB는 케미칼 이너스 백완싱 같은 경우가 하루에 한 번에서 한 4번 정도. 해수 같은 경우에는 플럭스가 60에서 80 정도인데 서비스 타임도 한 20, 30. 근데 CEB 같은 경우가 매번마다 NaOC를 집어넣어서 매번 하게 되죠. 웨이스워러 같은 경우도 지금 50회 웨이스워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피스워러나 시워러보다는 조금 낮게 플럭스를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플럭스가 낮으면은 멤브레인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정한 플럭스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엔지니어의 경험을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인 타입의 운전 모드를 크게 간단하게 하면 보통 이제 서비스 할 때는 물을 채우고 서비스를 하게 되죠. 필터링을 하게 되죠. 역세 같은 경우에는 아웃인 타입 같은 경우는 에어 버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역세를 하고 또 이제 거기다 뭐 케미칼 백와싱을 하거나 그 다음에 드레인 시키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닝을 하고 나거나 무결점 검사를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러한 모드로다가 이제 크게 티피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아웃 모드 같은 경우에 인아웃 멤브레인,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다가 물이 인사이드로 들어가죠. 아웃사이드로 이제 필터링 돼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라인 플러싱이라든가 서비스도 버텀 서비스, 탑 서비스, 아니면 보스 서비스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포워드 플러싱과 백와싱, 백와싱도 버텀과 탑, 보스, 케미칼 백와싱, 그다음에 클리닝, 인테그레이트 테스트 해가지고서는 이제 단사를 확인하기 무결점 테스트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아웃이나 인아웃이나 비슷합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차이들이 있으니까 메이커나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멤브레인의 인아웃이나 아웃인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야 됩니다. 아웃이나 인아웃에 대한 이제 오퍼레이션 모드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뒤후단 쪽에 강의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모듈 클리닝은 망모듈 세정을 이제 TMP가 보통 한 1에서 1.4바 정도에 도달했을 경우에 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차압이 한 1바에 도달하기 전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염이 많이 되면은 약품으로 세정을 해도 세정 효과가 좋지를 않고 막성 회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장 운전 조건에 따라서 1에서 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클리닝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가성소다를 가지고 하이 pH 이렇게 0.5%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그러니까 NaOH와 200ppm의 NaOCl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다가 이제 같이 하는 것을 보통 하이 pH의 그 클리닝을 하고요. 로우 pH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릭 액시드나 염산 뭐 이런 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산으로 하는 pH적인 클리닝이 있고요. 보통 이제 클리닝 할 때 운전 온도가 이제 높게 되면은 약품의 온도가 높게 되면 이제 멤브레인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약 한 38도 범위 내에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40도 이하를 사용하니까 이 정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클리닝 할 때는 필트레이션 쪽 처리수 발볼을 닫고 약 한 45분 동안 약품 순환을 하고 또 후에 이제 그 처리수 발볼을 열고 약 한 40분 동안 순환하는 이런 식의 이제 많이 하는데요. 보통 메이커에서 이런 클리닝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이커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멤브레인의 특성에 따라서 클리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테그럴 스테트를 가지고 이거 무결점 테스트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인아웃 쪽을 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보통 여기 있는 멤브레인들이 모듈이 이것이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이 멤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사막인데 그래서 그 처리수 쪽 나가는 거와 휴즈 쪽에 들어오는 것을 다 발볼을 닫고 이 물을 채운 뒤에 그 위쪽에서 그 오일 프리 에어를 한 1바 정도 되는 에어를 주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단다된 부분들의 피놀이 생기거나 단다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에어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뒤쪽에 있는 크림 PVC 파이프 쪽 부분들이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아주 미세 버블 같은 경우보다는 이게 좀 큰 버블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단사가 일어났구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게 되죠. 조금 인테그럴 스테트 그 모듈에 대해서 무결점 테스트를 잠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게 되면은 단사 모듈의 무결점 검사는 보통 1바의 오일 프리 에어를 사용하고 모듈의 압력이 15 psi에 도달하게 되면은 약 한 2분 정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모듈이 15 psi까지 가압이 되지 않게 되면은 여기 좀 잘못된데 가압이 아니고 가압입니다.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기가 아니면은 에어리크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에 어떤 이렇게 좀 리크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분리막의 이제 15 psi까지 그 가압을 시킨 뒤에 한 2분 정도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요. 보통 분리막의 그 포화에 이제 그 MF UFP 포화 사이즈가 보통 0.01 마이크론, 0.05 마이크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포화에 에어가 그 물에 녹아가지고 디퓨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압력 강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분리막 재질과 메이커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메이커의 자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한 5분간 0.75 psi 그러니까 0.05kg 이상 그 압력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중공사막이 손상됐다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된 그 분리막 그 손상 모듈을 찾아가지고 분리막이 이제 끊어졌는지를 확인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단타된 중공사막에 있는 모듈을 찾기 위해서는 무결점 테스트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하면서 각 모듈의 처리수 배관 배관에 위치하는 그 투명관을 통해 가지고 에어 버블을 관찰을 하고요. 그래서 단타가 있는 모듈은 이제 에어 버블이 상당히 크게 관찰이 되게 되면 큰 방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혼동을 줄 수가 있는데 단사가 되게 되면은 주로 에어 버블이 좀 크게 나오게 됩니다. 분리막을 통한 에어 디퓨전에 의해서 이제 스몰 에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주 미세 방울 보다가는 이제 단타가 되면 큰 방울 공기방울 나오니까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접한 모듈하고 옆에 있는 모듈하고 이런 에어프로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단사 모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통 인더그레스 테스트라고 하더니 그 무결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에어로다가 테스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멤브레인이 손상됐다는 것을 확인이 되게 되면은 모듈을 이제 떼어내죠. 이게 호리젠탈 포지션에 같은 이게 수조 쪽에다가 담궈가지고 에어를 다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단사된 부분에서 에어가 이게 뽀글뽀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확인을 하고 그 리페어 핀을 가지고 접착제를 취해서 이 단사된 것을 이제 막아버리면은 이제 그 리페어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테스트할 때는 양쪽으로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단사가 된 부분들은 서로 양쪽에 다 맞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실이 그 멤브레인에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이제 좀 보게 되면은 투과 수질이 그러니까 처리수 수질이 저하되거나 저하가 됩니다. 저하가 되는데 투과 수량이 그러니까 처리수 수질은 저하가 됐는데 처리수 수량이 감소가 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콜로이달성 오염이라든가 이제 미생물 오염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투과 수질이 저하가 됐는데 수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멤브레인이 이제 산화가 됐거나 아니면 미케니컬 리크가 된다. 어떤 그 기계적인 결함이 있거나 멤브레인이 단사가 됐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과 수질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이 끼거나 막이 매팅이 이제 좀 덜 돼가지고 이제 막이 좀 건조가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컴팩션 이렇게 압축이 되거나 이렇게 컴팩션 돼가지고 이런 경우 생기고요. 투과 수질이 정상인데 투과 수량이 많은 경우는 이제 리커버리가 좀 높은 경우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FNF 시스템에 이제 정지를 하는 경우, 보통 운전하다 보면 정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막 모듈은 이제 웨트, 이제 그 젖은 상태에서 우리가 웨트 상태에서 보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가능하면 자라지 않도록 적정한 처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정지하는 경우에는 보통 1분 정도 역쇄를 해서 150에서 200ml 정도로 정지를 하고 24시간 이상 정지하는 경우에는 최소 1분 이상 잔류염수 한 2ppm 처리로다가 역쇄, 그러니까 우리가 CB라고 하시게 되죠. 하준 후에 하면 좋고요. 7일 이상 하는 경우에는 약품 세정을 한 후에 충분하게 린스를 하고 소디움 비설파이트를 솔루션을 채워서 이렇게 그 정지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분리막 요가 공정 운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업체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메이커마다 또 업체 자료들에 있는 그 메이커에서 추천하는 그런 자료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적어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